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데일리 서영원 전문가입니다. 우리 주파고가 벌써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루면서 슈리니 탈출을 잘 하고 계신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회계감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 요새 이제 리스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감사보고서 제출이 안 된 기업들, 그다음에 비적정 받은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이제 나오면서 주가가 크게 떨어진다던가 폭락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는데, 아마 주린이 분들, 우리 이거를 시청하신 주린이 분들은 그 부분을 먼저 피하실 수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아직까지 그 부분을 시청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우리 주파고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5월달 되면 이제 상장 페이지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 전에 대처를 해야 되니까 꼭 여러분 회계감사 보고서에 대한 부분들의 영상까지 시청해 보시면서 함께 해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경기 부양 관련해서 효과를 기대한다고 요즘 뉴스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전 세계적인 긴축 흐름에 역행하는 거 아닌지. 물론 전체적인 물줄기가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봐야겠죠. 지금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고 앞으로 긴축을 한다 하니까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높아지고 그러다 보면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 질문이시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정책주에 관심을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 중에서 원론적으로 보면은 저평가된 기업을 고평가될 때까지 들고 있어서 매도를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잖아요. 근데 정책주에 만약에 반하는 기업이 존재를 한다라면 내가 그게 저평가돼 있다고 공략을 했다 하더라도 당장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문재인 정부 초기 때 탈원전이라는 정책을 내세웠단 말이에요. 그때 이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올라왔거든요. 그럼 반대로 떨어진 종목도 있겠죠. 뭐 어떤 게 떨어졌겠어요? 뭐 화력 그죠. 화력 발전소나 원자력 발전소를 만드는 기업들은 전부 다 크게 떨어져 버리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과 맞선 기업들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게 되기 때문에 사실 저평가돼 있다고 해서 그게 달라지는 건 아니죠. 근데 이번에 이제 정권이 바뀌어 버렸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뭐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한 게 탈원전을 이제 폐지하겠다 이러니까 반대로 또 원전주들이 올라가듯이 이런 식으로 좀 정책주들은 사실 전 세계적인 스탠스도 물론 중요하지만 큰 영향을 안 받는다. 저는 오히려 그것을 빌미로 자금이 몰리는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이 400조가 넘잖아요. 근데 400조짜리를 10% 올리는 것보다 한 2천억짜리 기업을 10% 올리는 게 훨씬 쉽겠죠. 적은 돈이 들겠죠. 그러니까 대기업들은 이런 전체적인 정세에서 조금 역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정책주들이라고 불리는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뭐 10배, 20배도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미 올라간 종목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만 앞으로 기대감 있는 종목들은 실적 좋은 기업들은 저는 오히려 뭐 긴축 상황에서도 내 포트에 구성해 볼 만한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정책주 중에서는 뭐 건설주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 건설주가 주목을 받는다고 하는데 건설 시행 리츠 다 뭐가 다른 건가요? 일단은 건설주를 주목하는 이유는 저도 사실 뭐 종목 상담 119나 뭐 이데일리 TV에 출연하면서 건설주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이번 대선 후보들을 보면 공통적인 공약 중에 하나가 건설 관련된 거였어요. 왜냐면 아파트 공급, 이거를 계속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신규 건설 수가 굉장히 줄어들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수요자는 많은데 공급이 많지 않으니까 아파트 값이 너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그게 문제가 된 게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피해를 많이 입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공급을 많이 하겠다라고 정책을 다 내세웠기 때문에 사실 대선이 끝나고 건설주들이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고 오르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주들은 저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보통 이제 시행 관련된 흐름들에선 상장된 기업이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건설주를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탁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금을 이제 모아서 진행을 하고 그걸 이제 펀드로 또 만들어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리츠사보다도 지금은 건설주들 특히나 민간 아파트를 많이 짓는 기업들 있죠. 뭐 종목명을 직접 얘기하기는 좀 그럴지라도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아파트 브랜드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업들은 사실 지금 실적에 비해서 많이 빠져 있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건설주들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아셔야 돼요. 만약에 제 영상을 보고 우리 주린이 분들이 그래 건설주가 좋대라고 해서 뭐 땡땡 건설하는 샀어요. 근데 다음날 별로 안 올라. 그러면 서영호 전문가 거짓말했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건설 산업 사이클 자체가 굉장히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재미가 없을 겁니다. 언제 가나 세월아 내월아 기다리셔야 돼요. 근데 나는 직장인으로서 우리 PD님 같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조금씩 모아가는 데에는 건설주는 저는 굉장히 정책주로서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건설주 한번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역대 새 행정부 1년 차에는 네. 항상 주식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라고 하는 시기라고 하는데 이게 정말인가요? 그러니까 보통 허니문 기간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정부가 들어서면 이제 야당에서 반대를 안 하고 어느 정도 이제 새로운 정책들을 펼칠 수 있게끔 허용을 해주는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새는 그런 게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난리도 아니잖아요. 그죠? 서로 막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뭐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꼭 그렇지만은 않고요. 과거 정부의 정권 초기 때를 살펴보면 지수 자체는 떨어졌던 적도 많아요. 뭐 2008년도 금융위기를 맞았던 적도 있고 IMF 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지수 자체는 그랬는데 공통적인 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책주들은 상당히 초기 1년 기간에 많이 상승을 했다라는 거는 팩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나 시장에서 투자할 만한 종목이 상당히 많이 없잖아요. 왜냐면 인플레이션 우려감도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슈도 있죠. 그다음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도 지금 삼성전자가 굉장히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많은 주린이 분들이 속상하실 텐데 저는 그런 자리에서 그래도 시장에 돈이 몰려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라면 종목이라고 한다라면 정책주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리를 해드리면 원전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건설주들, 두 개 일단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규제 완화 정책도 이슈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뭐 그런 관련된 플랫폼 기업들 많이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 최근에 많이 떨어진 것 중에 메타버스, NFT 막 이런 종목들도 있거든요. 그런 종목들도 이제 정부 차원에서 계속 인수위에서도 새로 발표가 나오고 있고, ICT 관련된 부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또 보수 정권이 정권을 잡다 보니까 대북주는 조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최근에 김정은이 시계 보면서 ICBM 쐈잖아요, 이러면서. 네, ICBM을 쐈는데 그런 거 보면은 좀 대북주를 갖고 계신 분은 조금 당분간에 좀 힘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식으로 정책과 관련돼서 수혜입을 종목과 피해입을 종목을 좀 구분을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번에 이거는 주식 관련된 얘기도 하지만 LGU 플러스에서 또 이번에 직원이 횡령했잖아요. 그래서 좀 연락이 안 돼. 몇십억 해먹고. 근데 그거를 주주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단 말이야. 오스템 그랬지, LGU 플러스 그랬지, 그 다음에 계양전기인가? 네, 계양전기 그랬죠. 뭐 그런 거 보면은 경제범에 대해서 그런 경제사범에 대해서 너무 한탕 해먹고 돈 숨겨가지고 한번 하고 나오자 이런 주의가 너무 커. 근데 정부 정책이 너무 이게 꽈놓은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역대급으로 인수위가 좀 시끌시끌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책주들이 또 더 반응하는 것도 있거든요. 주식시장에서. 근데 정권이 시작하고 5월 10달 이후로부터도 저는 앞으로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정책주는 사실 지금 투자할 만한 대안이 별로 없어요. 주식시장이 조금 뭐랄까 좀 길게 가는 종목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책주들을 이번 기회에 좀
잡을 수 있는 기회로 잡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물론 뭐 레임덕이 올 수 있다 하지만 또 6월 달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그러면 또 정책들 쏟아져 나올걸요. 왜냐하면 서울시장 선거할 때도 서울시 공약들 또 나올 거 아니에요. 또 주택 공급 그럼요. 그런 것도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와 또 맞물려서 움직일 수 있는 정책주들은 훨씬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그리고 2년 뒤에 또 총선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새 선거가 지금 많아요. 그러니까 또 그럼 또 대선 치러지고 하니까 사실 5년마다 한 번씩 저는 기회가 오지 않나.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가 정말 가치 투자로서 메리트가 많은 나라는 아니거든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것 중에 그래도 정책주가 저는 지금까지 투자를 해온 것 중에 보면 상당히 좀 큰 수익을 안겨줬던 적도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좀 안전하게 매매를 하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경제를 잘한다고 주식을 잘하는 게 아니라 뉴스 많이 보는 사람들이 정치면 뉴스 많이 보는 사람들도 주식 잘해요. 진짜. 그 아다리랑 타이밍을 알고 맞아요. 왜냐면은 정치인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안철수가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기가 학생들을 가리켰는데 뭐 세상을 바꿀 수 없어가지고 정치를 시작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교수가 돼가지고는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결국에는 물론 돈을 벌어오는 거는 경제인들이지만 그 경제인들이 돈을 자유롭게 벌 수 있게 해주냐 아니면 그걸 규제하냐 어떻게 이렇게 좀 관리를 하는 거는 정치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치 혐오가 좀 많잖아요. 근데 그래도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혐오는 혐오대로 하고 뭐 이념에 대한 건 또 이념대로 생각을 하지만 좀 이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산성 있게 생각하자라고 한다면 정책주로서 정치를 공부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정치 테마주, 정책 테마주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는데요. 사실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꼼꼼하게 한번 알아보시고 우리 영상을 통해서 정책주에 대해서 특히 정리해보는 시간이 됐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좋은 이슈로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주파고 아직 구독 안 되신 분들은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데일리 서영원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